한 주간 HLB의 주가 움직임을 분석한 후에 다음 주 전망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출향파가 제시한 저항 구간에서 정확하게 조정을 보였다는 점에서 금일 영상은 집중해서 시청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HLB는 5.74% 하락으로 이틀 연속 급락세를 보이며 11월 첫째 주를 마감하였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2.38% 하락했고 코스닥 제약 섹터는 0.94% 하락했기 때문에 지수화 섹터 대비 약세를 보인 모습입니다. 주간으로는 코스닥 지수가 마이너스 2.62%였고 코스닥 제약 섹터가 마이너스 1.72%였기 때문에 2.06% 하락한 HLB는 주간 상승률에서는 지수나 섹터에 연동하며 한 주를 마감한 모습입니다. 개인은 8거래일 연속 순매수하며 최근 들어 강력한 매수세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10월 26일 영상에서는 HLB 세력의 패턴을 설명드리며 주가가 상승하는 과정에서 개인들의 멘탈이 급격히 회복되고 수급을 주도하는 상황까지 발생한다면 세력들이 또다시 인위적인 압박으로 물량을 털어내려는 시도를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보시다시피 개인 투자자들은 압도적인 순매수로 수급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매도 세력들은 물론이고 상방 세력에게도 개인들의 물량을 털어낼 명분과 빌미를 제공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수급만 놓고 본다면 개인들의 매수세가 급증하면서 시장이 한 차례 숨고르기를 거치면서 수급 균형을 조율하는 자연스러운 조정 과정일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조정이 나오고 나서 사후적으로 해석한 것이 아니라 미리 가능성을 예고했다는 점에서 세력의 패턴에 대한 출향파의 분석을 한층 더 신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사모펀드의 특이 동향이 파악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가가 단기 고점을 찍고 하락한 배경에는 JP모건을 위시한 공매도 공세가 강하게 압박했다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가 되겠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11월 4일 급등을 이끌었던 사모펀드 물량이 대부분 출회되면서 주가 하방 압력을 가중시킨 점도 주요한 원인이 될 것입니다. 관련한 내용은 잠시 후에 매매 동향을 파악하면서 상세하게 언급하겠습니다. 출향파 영상을 꾸준히 시청하셨다면 아시겠지만 9월 21일 업로드한 영상에서는 HLB의 바닥 신호가 포착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렸으며 해당 신호는 2019년이나 2023년의 대상승 패턴과 동일한 바닥 신호라는 것을 강조드렸습니다. 이후 쌍바닥 패턴이 진행되는 과정과 완성되는 과정을 설명드렸으며 박스권의 상단을 돌파하는 시점에 급등이 나올 것을 예측해드리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최근에 업로드했던 매매 타점을 분석한 영상에서는 중급 이상의 강한 변곡점을 설명드리며 주가가 단기 고점을 찍고 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기 투자를 병행하실 분들은 제시해드린 저항 구간에 주목할 것을 강조드렸습니다. 이처럼 출향파의 차트 분석은 바닥 신호를 사전에 정확하게 포착하였으며 단기 고점 또한 정교하게 예측했기 때문에 향후 전망에 대한 차트 분석 또한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자주 강조드렸듯이 출향파가 제시하는 기술적 포인트들은 자체적으로 커스터마이징한 보조지표들을 토대로 하여 수백만 개의 차트를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 도출한 결과를 공개하는 것인 만큼 통계적 유의성이 아주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나온 변곡점의 특징과 함께 향후 분기점이 될 수 있는 차트상의 주요 포인트들을 좀 더 세부적으로 점검해 보겠습니다. 10월 26일 업로드한 영상에서는 HLB 주요 그룹주들의 매매 타점을 공개하며 소소한 저항과 함께 중급 수준의 강한 저항 구간을 소개해드렸는데 해당 위치는 54,200원과 58,000원이었습니다. 중급 수준의 저항 구간에서는 조정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단기 대응을 병행하시는 분들은 해당 위치에서 일정 비중을 익절했다가 조정 시 저점에서 재매수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이러한 변곡점 매매 전략은 추가 투자 없이 보유 비중을 확대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동안 출향파가 언급해드렸던 중급 수준의 저항 구간에서는 아주 높은 확률로 조정받았기 때문에 평소 출향파 영상을 자주 시청하시고 분석 내용을 신뢰했다면 해당 저항 구간에서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멤버십 회원방은 장기 포지션을 유지한 채 단기 대응을 병행하고 있는데 그동안 저점에서 매집했던 물량을 58,000원을 포함한 최고점 부근에서 전량 익절하며 적지 않은 차익을 실현하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현재는 조정 파동을 이용해서 저점에서 분할로 재진입 중이기 때문에 일봉의 상하단을 효율적으로 공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멤버십 회원방의 HLB그룹주 단기 대응은 2차 CRL 이전에도 1500%가 넘는 투자 성과를 올렸으며 2차 CRL 이후 주가가 크게 하락한 상황이지만 현재까지 449%가 넘는 투자 성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통계적 유의성이 있는 차트 이론을 바탕으로 일봉의 에너지를 정량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면 주가의 등락과 상관없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을 멤버십 단기 대응을 통해 수년 동안 꾸준하게 입증해드렸습니다.
HLB를 통해 투자 성과를 극대화하실 분들은 출량파 차트 이론에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HLB 제약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HLB 제약은 다른 그룹주와 달리 2차 CRL 당시 하한가 자리의 저항력이 상대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1월 4일 HLB가 급등했음에도 HLB 제약은 2차 CRL 당시 하한가 자리였던 17,100원짜리까지 주가가 밀렸으며 이후에도 해당 구간에서 접전을 벌인 모습입니다. 결과적으로 다른 그룹주와 달리 HLB 제약은 2차 CRL 당시 하한가 자리에 저항력이 남다를 것이라고 예측했던 분석이 현실화되면서 출량파 차트 분석의 실효성을 다시 한번 입증시켜준 모습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HLB 제약 관련 또 하나의 주목할 부분은 18,490원에 위치한 저항력은 강력한 에너지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 대응을 병행하실 분들은 특별히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드린 부분입니다. 역시나 해당 위치를 시가나 장중에 돌파 시도했지만 결국 넘어서지 못하고 장대 음봉으로 마감했기 때문에 출량파 차트 분석의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HLB는 계열사들이 많은 편입니다.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 여부는 차치하고서라도 주가 측면에서는 주도그룹이 앞서 나가고 나머지 그룹주들이 키 맞추기 하는 것이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다만 개별 그룹주에 투자했더라도 전체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종목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HLB 그룹주 내에서 가장 주목할 상승 모멘텀은 리보세라닙과 캄렐리주맙 간암1차 병용요법의 NDA 재신청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투자 우선순위에서도 리보세라닙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종목들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전략이 현명할 것입니다. 당연히 허가와 상업화의 실질적 주체인 엘레바를 100% 자회사로 두고 있는 HLB의 핵심적 위상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HLB는 신약 상업화 체계의 중심축이자 컨트롤 타워로서 임상 단계의 전략적 의사결정뿐만 아니라 상업화 이후의 글로벌 사업 확장까지 주도하게 될 것입니다. 당연히 HLB는 그룹주 전체의 가치사슬의 정점에 있기 때문에 HLB 차트를 분석하는 것은 그룹주 전체의 동향을 분석하는 것과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HLB 제약은 신약이 상업화 단계에 진입한 이후 실제 생산과 공급을 담당할 주체이며 매출 발생의 출발점이 되는 실질적 역할을 맡게 됩니다. 따라서 상업화 이후 그룹 내에서 가장 빠르게 실적 개선 효과를 반영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가 퍼포먼스는 개별 주포들의 전략적 판단에 따라 기승전결이 다르겠지만 전체 그룹주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HLB는 말할 것도 없으며 HLB 제약의 차트 향방은 다른 그룹주에 비해 우선순위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HLB생명과학은 투자주의 환기 종목 지정과 HLB와의 합병 추진으로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차트 분석의 효용성이 많이 낮아진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HLB나 HLB 제약의 차트 흐름이 기준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두 종목의 향방이 전체 HLB 그룹주의 단기 방향성과 투자 심리를 좌우하는 핵심 지표로서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차트 분석에 있어 주목할 포인트를 짚어드리겠습니다. HLB는 여전히 58,000원 부근의 저항력이 견고한 상황이지만 터치한 횟수 관련 차트 이론으로 자주 강조드렸듯이 이미 한 차례 해당 구간을 터치하며 다수의 물량을 흡수했기 때문에 저항 강도가 상당 부분 완화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조정을 마무리하고 향후 재돌파를 시도하게 된다면 이전보다는 한결 수월하게 저항선을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최근 4거래일 연속 에너지가 밀집된 음봉이 이어졌지만 중심축인 55,800원 구간은 머지않아 기술적으로 매우 중요한 분기점으로 작동하게 될 것입니다. 향후 주가가 해당 구간을 시종가로 돌파해서 3거래일 이상 안착하게 된다면 55,800원 라인은 강력한 지지선으로 전환될 것이며 추가 상승의 초석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늘은 영상이 길어지는 관계로 결론만 짧게 언급했지만 해당 라인을 돌파하는 시점에 통계적 유의성이 있는 관련 차트 이론을 바탕으로 상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주가가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지만 현재 주가 아래로는 하방 지지력 또한 만만치 않기 때문에 며칠 동안 보여주었던 급락세는 브레이크가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46,500원과 45,800원과 44,550원과 43,800원 구간은 일정한 간격으로 중하급 지지력들이 촘촘하게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급격한 하락세를 제한시키고 반등을 위한 교두보로 활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4개의 라인 중에서는 46,500원의 지지력이 좀 더 강하기 때문에 첫 번째 반등 포인트로 활용해도 나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42,750원과 41,250원 구간은 중급 수준의 강한 지지선이 힘있게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인위적인 압박을 가하더라도 허무하게 붕괴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개의 라인까지 밀려 내려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되지만 혹시라도 상방 세력들의 방치 속에 공매도 세력들이 총공세를 펼치면서 인위적으로 눌림을 준다면 적극적으로 비중을 확대해도 좋을 만큼 흔치 않은 매수 찬스가 될 것입니다. 참고로 금요일에는 몸통보다 긴 윗꼬리를 남겼기 때문에 월요일 장 초반의 흐름이 당일 향방을 좌우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출향파의 윗꼬리 관련 차트 이론은 80% 이상의 확률로 정확성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기준이 되는 가격 라인은 텔레그램을 통해서 공개할 예정입니다. 출향파 텔레그램은 유튜브 채널 구독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며 고정 댓글에 링크를 통해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룹주의 동향을 입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HLB만큼이나 HLB제약의 차트 또한 면밀하게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HLB제약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17,100원과 18,490원짜리를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하방으로는 15,930원의 소소한 지지력이 자리하고 있으며 15,470원에는 중하급 지지력이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14,750원에는 중급 수준의 강한 지지력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공매도 세력들이 인위적인 압박을 가하더라도 해당 구간을 접전도 없이 허무하게 내어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각종 데이터를 기반으로 출향파 채널이 직관적인 그래프로 정리한 차트를 통해서 지난 한 주간의 행보와 차주의 흐름을 예측해 보겠습니다. 최근 주가가 급격한 변동성을 보이면서 HLB는 포털 사이트 검색 순위에 3주 연속 랭크된 모습입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권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인 가운데 조선주의 반등이 눈에 띄는 모습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출향파 멤버십은 지난해부터 조선 섹터를 최선호 섹터로 지정하면서 역대급 투자 성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선주는 여전히 최선호 섹터 자리를 유지 중인 상황인데 그만큼 조선 섹터의 하방 지지력이 견고하다는 입장이며 다른 섹터와는 달리 업황 변화에 따른 리스크 요인이 가장 적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권 종목들의 상승률을 보면 펩트론의 강세가 눈에 띄는 모습입니다. 1개월 지속형 치료제인 루프원의 첫 번째 공장 출하 소식으로 강세를 보였는데 애프터마켓에서는 어느 정도 예고된 소식이었다는 점에 방점이 찍히며 상승분을 5% 넘게 반납한 채 8.13%로 마감한 모습입니다. 젠백스는 검색률 상단에 이름을 올리기도 하였는데 정규장에서는 알츠하이머 치료제 임상 결과에 대한 기대감으로 16.2% 급등했지만 정규장 마감 이후 위약군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결과 보고서를 수령한 이후 하한가로 직행한 모습입니다. 제약 바이오 섹터에는 다소 부담이 되는 소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외에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했기 때문에 HLB가 나홀로 하락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 위안을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금융투자는 얼마 전 7주 만에 순매수로 전환한 이후 3주 연속 매수세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거래량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매수량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고무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모펀드는 지난 4일 강력한 매수세를 보였는데 이틀 만에 대부분의 물량을 처분한 모습입니다. 11월 6일 이후 HLB가 급격하게 반락한 것은 JP모건을 위시한 공매도 공세가 강하게 압박한 것이 기본적인 이유가 되겠지만 11월 4일 급등을 이끌었던 사모펀드 물량이 대부분 출회되면서 주가의 하방 압력을 더욱 가중시킨 모습입니다. 여기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매매에 관여한 사모펀드가 동일한 매매 주체인지 여부일 것입니다. 매매 동향만 놓고 본다면 이틀 동안 매수된 사모펀드의 22만 주 물량과 비슷한 수량이 다음 이틀 동안 고스란히 빠져나갔기 때문에 동일한 매매 주체로 판단하기 쉽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납득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매매 주체라고 가정한다면 과도한 순매수로 18%나 갭상승시킬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더욱이 불과 이틀 후에 과도한 순매도로 장대 음봉을 주도하며 막대한 손실을 스스로 자초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판단한다면 납득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추가 상승을 기대한 전략일 수도 있겠지만 인위적으로 고점을 만들어 매수하고 인위적으로 저점을 만들어 매도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11월 4일 20여만 주를 매수한 사모펀드와 11월 6일 17여만 주를 매도한 사모펀드는 서로 다른 주체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이해할 수 없는 사모펀드의 매매 행태는 어떤 배경에서 기인한 것일까요? 출향파는 궁지에 몰린 공매도 세력들이 불안감을 조장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자체 사모펀드 물량을 활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LMR 파트너스의 2천억 원 규모의 전략적 투자 발표로 인해 공매도 세력들의 불안감이 확산된 상황에서 100억 원이 넘는 사모펀드의 대규모 매집까지 포착되자 공매도 세력들은 상승 모멘텀을 봉쇄하고 주가 하락을 유도하기 위해 11월 4일 사모펀드의 매집 규모와 비슷한 물량을 의도적으로 시장에 내놓았다는 추정은 결코 무리한 가설은 아닐 것입니다. 참고로 공매도 세력들은 전략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다양한 수급 주체를 보유했다가 적재적소에 활용하기 때문에 외국인이나 사모펀드와 같은 기관 물량도 흔하게 활용된다는 것을 유념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사모펀드 같은 스마트머니가 조기에 이탈한 듯한 착시 효과를 통해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고 결과적으로 연쇄적인 투매를 유발하려는 정교한 심리전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11월 5일 기준 공매도 잔고는 657만 주를 기록하며 지난주 대비 적지 않게 증가한 모습입니다. 영상을 업로드할 때마다 반복해서 강조해드렸듯이 높게 쌓아올린 공매도 잔고는 대상승의 자양분과 땔감으로 활용될 것입니다. 진 회장이 공언했던 12월이나 한용의 CTO가 언급했던 늦어도 1월 NDA 재신청 일정은 주가 상승 모멘텀을 자극하는 핵심 이벤트로 부각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공매도 세력들이 아직까지 거세게 저항하고 있지만 머지않아 강한 쇼커버링 압박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11월 말이나 12월 초부터는 출구 전략을 모색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한 주간 HLB의 신규 대차 물량은 2,245억 원이며 대차 상환 물량은 843억 원입니다. 최근 한 달간 HLB의 신규 대차 물량은 5,097억 원이며 대차 상환 물량은 4,294억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대차 잔고는 7,253억 원으로 3주 연속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우리 증시를 포함한 글로벌 주요 증시들이 대체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우리 시장이 끝나고 열린 미 증시는 장 초반 낙폭을 확대하며 불안감을 주기도 했었지만 셧다운 타협 가능성이 제기되며 급반등이 나왔으며 결국 낙폭을 모두 만회한 채 강보합으로 마감한 모습입니다. AI를 비롯해서 시장을 주도하다 최근 조정을 받았던 주요 섹터들이 반등세로 전환했기 때문에 다음 주 우리 증시 역시 추세 하락 흐름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판단됩니다. 글로벌 주요 증시의 주간 동향을 보면 그동안 강세를 보였던 코스피와 니케이 지수가 상대적으로 조정폭이 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글로벌 주요 지수의 등락률을 보면 코스피가 최근 적지 않은 조정을 보였음에도 64.68% 상승으로 여전히 2025년 최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코스닥은 29.14%로 지난주 대비 한 단계 내려앉은 모습입니다. 일간 수급 동향을 보면 코스피는 개인들이 고점에서 포모 현상을 보이며 순매수 대열에 합류하였으며 기관과 외국인은 차익 실현에 나선 모습입니다. 주간이나 월간 수급 동향을 보면 외국인과 개인의 포지션이 완전히 상반된 양상으로 전개된 모습입니다. 개인들이 고점에서 추격 매수하는 포모 현상을 보이게 되면 외국인들의 집중 견제가 뒤따르며 기관 또한 외국인 포지션에 동조하는 양상을 보이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패턴이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텔레그램에서 안내드렸듯이 글로벌 큰손들은 주가가 하락해야 저가 매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주가를 눌렀다가 저점에서 매수하는 전략을 종종 구사합니다. 특히 외국계 거대 자본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자 유동성이 풍부한 삼성전자를 대상으로 이러한 전략을 자주 활용한다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이들은 대규모로 풋옵션을 매수해두고 현물 숏포지션이나 공매도를 통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하락시키는 방식을 씁니다.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풋옵션에서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손실이 없는 구조가 됩니다. 이후 주가가 충분히 낮아지면 다시 현물을 매수하는 과정을 반복하는데 대체로 개인들이 포모 심리로 추격 매수에 나서는 시점에서 이러한 전략이 자주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거대 자본에 의한 이러한 구조적 불균형은 국내 증시가 외국계 자본의 전략적 놀이터라는 지적을 받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현명한 투자를 위해서는 외국계 거대 자본의 수급 동향을 면밀히 관찰하고 그들의 의도를 읽어내는 통찰이 필요할 것입니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11월 6일 미증시에서 유사업종이자 우리 반도체 종목과 상관관계가 높은 마이크론이 급등하자 3% 넘게 갭을 띄었지만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 공세로 인해 마이너스까지 급락하기도 하였습니다. 일반적인 상황과 다를 수도 있다고 경고했던 출량파 텔레그램 시황 분석을 참고하셨다면 3% 넘게 갭을 띄었을 때 고점에서 추격 매수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지난 10월까지 대세 상승 시기에 개인 투자자들은 오히려 하락에 베팅하면서 적지 않게 손실을 보았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고점에서 포모 심리로 추격 매수하다 또다시 손실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식이 아무리 타인이 손실을 봐야 내가 수익을 보는 제로섬 게임이라고 하지만
주가가 상승해도 손실을 보고 주가가 하락하면 더 큰 손실을 보는 개인 투자자들의 냉혹한 현실은 측은지심을 불러일으킨다고 하겠습니다. 개인들의 포모 현상이 한풀 꺾인다면 우리 시장은 짧은 조정을 마치고 대세 상승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억 원으로 8억 만들기 이벤트 소식입니다. 해당 이벤트는 15일부터 시작해서 지수의 고점에서도 포트폴리오를 기계적으로 추가했기 때문에 최근 주가 급락으로 약손실에 접어든 모습입니다. 추천 당시에도 말씀드렸지만 주가가 단기에 급등한 만큼 언제든 조정을 보일 수 있습니다. 다만 업황이 양호한 종목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였으며 차트상으로도 변곡점마다 대응한다면 오히려 전화위복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 위주로 선별했기 때문에 머지않아 적지 않은 수익률을 보여주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일정 수준의 수익이 가시화될 경우 당초 계획했던 일정보다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안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HLB가 중요한 시기에 접어든 만큼 영상 업로드를 보다 자주 진행하려 했으나 해당 이벤트가 예상보다 많은 시간과 집중을 요구하면서 불가피하게 일정 조정이 필요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해당 이벤트 관련 유튜브 영상 업로드 계획이 차질을 빚으면서 HLB 투자자에게만 안내하게 되었고 그 결과 전체 참여율 또한 다소 저조한 가운데 멤버십 내에서도 종목을 외부에 공유하는 자체를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가 감지되었습니다. 이러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끝에 결정하게 되었는데 재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해 의욕이 다소 앞섰던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수익 전환을 충분히 마무리한 이후에 해당 이벤트를 종료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현재 포트폴리오는 중장기 보유에 유리한 종목 중심으로 재편할 계획입니다. 대응하고 계신 분들은 월요일에 안내드릴 텔레그램 메시지와 매매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멤버십 추천 종목의 2025년 합산 수익률입니다. 2025년 현재 보유 종목의 합산 수익률은 2262%이며 2025년 익절 마감한 종목의 합산 수익률은 16,631%로 여전히 압도적인 수익률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보유 종목과 익절 마감 종목의 합산 수익률은 18,893%로 지난주 대비 조금 감소했지만 역대급 투자 성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025년 손실로 마감한 종목의 합산 손실률은 3,182%입니다. 수익률이 비현실적으로 너무 높기 때문에 감이 안 오실 수 있겠지만 지수의 향방을 선제적으로 예측해서 주도주를 제시했기 때문에 가능한 추천 성과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선진 증시와 다르게 주식 분석가의 수익률 검증 시스템이 미비한 우리 증시에서는 대다수의 주식 분석가들이 추천 후 예후가 좋지 못한 것은 뒤로 숨겨 함구하며 예후가 좋은 추천 사례만 과시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출향파 채널이 주기적으로 확인해보고 있지만 추천 종목의 매매일지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검증받는 경우는 아직까지 출향파 채널 외에는 찾지 못했습니다. 혹시라도 이러한 분석가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출향파 채널은 추천 당일의 영상과 매매일지를 하루도 빠짐없이 공개하며 정직하고 투명하게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멤버십에 참여하셔서 제시한 대로만 잘 따라주신다면 지금 보셨던 수익률은 여러분의 투자 성과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출향파 멤버십에 참여하시면 HLB 장기 대응과 단기 대응은 물론이며 출향파 최선 호주를 추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유튜브 멤버십에 가입하시려면 구독을 하시고 구독 버튼 옆에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멤버십 회원에 즉시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